네, 두 번째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2부를 찍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1화 마무리를 했는데요. 무사히 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자축의 박수를 다따의 목격에 여러분들이 큰 관심을 보여주시고 꼭 구입해서 읽고 싶습니다. 제 주변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에게 큰 응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여덟공주와 마법 거울이에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저희가 유튜버 데뷔를 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감상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제 웃음소리가 그렇게 경망스러운지 처음 알았고요. 근데 못 고칠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아주 여러 번 웃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번에 눈빛이 너무 허공을 헤매고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카메라를 잡아먹었듯이 앞에 열심히 바라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되게 아이돌 표정이요. 아, 그럴까요? 카메라를 잡아먹을 것처럼. 근데 지난번에 자기 모습을 카메라로 보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웠지만 아주 좋은 기억이었다. 잘하고 싶다. 할머니 때까지 찍고 싶다. 네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계절이 아마 80주년까지 해야 제가 할머니까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심 가득한 멘트 남겨보겠습니다. 네, 건강관리를 잘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5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봤는데 보면서 되게 실감이 안 나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아직 다행히 주변 다른 분들은 절 못 알아보시고 네, 가족들만 응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2회를 찍어보겠다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재훈님은 사실 1회 찍으실 때 2회 저희 못 찍을까봐 가족들한테 안 알리셨거든요. 2회 찍게 되면 알리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사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남편한테 그냥 파주 간다고만 얘기를 하고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2회를 찍게 되어서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서 이거 한번 봐봐 하고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남편이 보자마자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하지만 저에게 출연료를 반띵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제가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었는데 하여튼 남편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또 도움이 되는 조언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열심히 찍어서 저희가 노후 준비로 이것을 삼아보면 어떤가라는 포부를 심어보며 재호님이 또 이번에 또 새로운 템을 구입했다는 소문이 저희 동네까지 들리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문제는 출연료보다 더 많이 쓴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제가 사실 이번에 읽을 책의 제목에서 공주라는 말이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긴 치마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 혹시 영국 리버티 원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되게 좋아. 지난번에 제가 프랑스 양말 가지고 온 거 아시죠? 이번에는 영국 치마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독자님들이 기분이 언짢으시지 않으시다면 제 치마 자랑 한번 해도 될까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 위에 잡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일어나서 제가 좀 새로 산 아이템을 자랑해야 되지 않나. 바로 이 화려한 스커트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런 긴 치마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긴 치마 좋아하는데 그 학교에는 부끄러워서 잘 입고 가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책에서 공주님들이 내가 입고 싶은 옷은 내가 결정할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입어보고 왔고요. 사실은 제 이런 옷을 저희 아이들은 싫어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추리닝 좋아하는 아이들이라 제가 아침에 이렇게 학교에 가려고 하면 엄마 정말 그러고 갈 거야? 늘 저에게 여러 번 물어보는데 이게 뭐 어때서? 너도 내 취향 아니야. 그렇게 서로 얘기하긴 하는데 하여튼 오늘 제 예쁜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촬영도 아주 더 즐겁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읽을 책은 여덟공주와 뭐라고요? 여덟공주와 이름이 저 왜 이러죠? 너무 이 치마의 멋짐에 제가 여덟공주와 마법 거울이고요. 동화예요. 동화고 표지만 봐도 동화적인 느낌이 오시죠. 저희 나타라 페런트라는 작가님이 쓰셨고 저희 또 김지은 평론가님이 이걸 번역하셨어요. 저희가 믿고 보는 김지은 평론가님 아니시겠습니까?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정말 공주가 등장해요. 어느 먼 옛날에 멀리 있는 왕국에서 공주가 태어나요. 그래서 그 공주를 축복하기 위해서 마법사를 데모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마법사가 제가 이 공주를 행복한 공주, 훌륭한 공주로 만드는 일을 돕겠습니다라고 이제 너무 기뻐서 선언을 하고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훌륭한 공주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마법사 너무 멋있어요.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해요. 훌륭한 공주가 뭐길래 내가 얘를 훌륭한 공주로 만들겠다고 했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마법 거울을 찾아가서 훌륭한 공주가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 마법 거울도 자기도 딱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마법사가 마법 거울에게 훌륭한 공주들을 찾아보고 그 특성을 알아와 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마법 거울의 여정을 담은 그 훌륭한 공주의 정의 과정을 담은 멋있는 동화예요. 저희 재호님은 훌륭한 공주라고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실은 공주 앞에 훌륭한이라는 수식어를 별로 아예 붙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통 공주라고 얘기하면 어여쁜 공주, 귀여운 공주라고 얘기했지 훌륭한 공주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혹시 저와 같은 세대시니까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설마 혹시 공주는 외로워라는 노래도 좀 아실까요? 96년도에 그 김자홍님께서 드레스 입고 나와서 공주는 외로워 막 이렇게 했던 노래가 있는데 제가 사실 그 노래 너무 심취하고 좋아해서 노래방 가서 불렀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여덟 공주와 마법 거울, 거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는 백설공주가 떠오르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백설공주에서 대표적으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는 대사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 제목을 보고 나서는 이거 약간 백설공주 패러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기대와 너무나 다른 전개가 이어지는 책이라 그리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어서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저는 훌륭한 공주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약간 이렇게 관습적으로 떠올리는 상이 있잖아요. 뭐 되게 기품이 있을 거고 아름다울 거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공주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공주들하고는 되게 다른 공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동화이기 때문에 그런 공주들을 다뤄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나오는 공주들을 통해서 나 자신도 약간 귀한 대접을 받는 것 같은 이입을 하면서 그런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더불어서 이 새로운 공주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좀 그런 거 생각 안 하셨어요? 이렇게 멍하게 공상에 빠져서 나는 사실 타국의 공주인데 뭔가 잘못돼서 여기 잠깐 와 있는 거야. 아니 저만 그래요? 뭔가 조만간 시종들이 와서 공주님이라고 해서 나를 찾아갈 거야 라는 전 저희 집에 불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누군가가 나를 찾아갈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저만 그래요? 아니 저도 이렇게 궁에 가면 약간 전생에 였었던 것처럼 약간 익숙한 느낌 들어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맞아 너 전생에 무술이어서 여기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그 공주가 모두에게 사랑받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공주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거에 되게 선망하고 동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경의 대상이었죠. 근데 동경의 이유가 예쁨 받음, 사랑받음이었다는 포인트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조금 씁쓸하고 슬프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미덕은 저희가 공주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흔히 떠올리는 그 수식어를 뒤집는 정말 공주가 뭐지? 그 사실 이 세상에 공주가 되게 많았는데 공주가 다 예쁘게 인형처럼 앉아서 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되게 고민도 많았을 거고 그 와중에 자기가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 자기 삶을 찾는 방법을 모색을 했을 텐데 그게 다 사라진 형태로 저희에게 그냥 드레스를 예쁘게 갖춰 입고 타국의 왕자와 결혼하는 그런 이미지로만 남아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조금 당시에 공주들에 대한 존중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라고 보는데 그걸 시도했다는 게 너무 멋진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왕자라고 하면 주체성이 강조되는데 공주는 조금 보여지는 존재로만 소비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이 여덟 공주와 마법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주의 포인트를 두지만 거울도 함께 주인공처럼 다뤄졌다는 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 지점에 대해서 이누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아까 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거울 보자마자 그 백설공주에 나왔던 그 거울이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이 거울이 마법사에 의해서 손거울로 변해서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공주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거울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장에서는 그 훌륭한 공주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라고 마법사가 물었을 때 여기가 말하는 대답은
깨끗한 손톱, 아니면 올바른 수업 태도, 예절 이런 걸 훌륭한 공주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 세계를 돌고 여덟 공주를 만나고 왔을 때의 이 거울의 대답은 달라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지가 굳고 용감하고 헌신적이었고 또 더 나은 세상을 바라고 또 뜨거운 사랑을 품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답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이 공주들이 스스로 완벽한 사람이었다, 훌륭하고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온 걸 보면서 이 작품이 공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거울이 성장하는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맞아요. 거울이 함께 성장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또 여기서 또 특징적으로 생각할 바는 동화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법적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거울이 공주님들을 찾아다니다가 공주님들한테 도움이 필요할 때 약간 마법을 살짝 뿌려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해석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해석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질문을 받고 사실은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법이라는 게 우리 시대 마법이라는 게 뭘까? 왜냐하면 저희가 읽는 소설에서는 개연성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이 마법이 자칫하면 유치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시대의 마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도 뭔가 필연적이고 반드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할 법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일이 우연적으로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유튜브 왜 찍습니까? 이거 제가 노력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만남이 이루어졌고 어쩌다 보니 정말 여기까지 온 일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동화에 있는 마법이 이런 요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법은 그냥 말이 안 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필연보다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고 이것이 이 소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정말 우리 삶의 문제를 해서 정리하는 건 어떤 논리가 아니라 이런 마법, 상상력이 결국에 우리 사회 문제를 해석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영희님의 질문을 통해서 역시 하게 좋은 되었죠. 질문은 중요하네요. 전 해석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 질문을 받고 마법을 부렸다고 다시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네, 덕분에 제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책 읽기는 집단지성의 결과로 더 멋진 것이 창출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좋은 질문한 저 자신을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고요. 모든 것은 자화자찬으로 네. 원래도 본인 자랑을 가감없이 하는 분으로 나를 저희가 알고 사랑하는 있는데 나뿐이다. 네. 그런 생각 들어요. 거울이 마법을 부리는데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냥 잠깐 얘네를 이성을 차리게 하는 역할 혹은 되게 힘든데 잠깐 숨 쉴 공기를 마련해 주는 역할 이 정도의 역할만을 하고 문제 본질적인 해결은 공주가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호님께서 본인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전적으로 운이다라고 하셨지만 재호님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웃긴 사람이거든요. 사계절 출판사에서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누구를 하지? 웃긴 사람 윤재호. 혹시 주변에 웃긴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웃겨요. 정말 네.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더 웃기고 싶어요. 저 사실 웃길 수만 있다면 탈이라도 쓰고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늦지 않았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뭔가 인간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힘인데 누군가가 한번 찔러준다거나 혹은 그때 바람이 한번 분다라거나 이런 걸로 삶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걸 알게 되면 되게 삶 자체가 좀 마술 같잖아요. 저희가 되게 개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되게 미미하고 하찮고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우울하고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인생에서 계기는 되게 작은 계기가 찾아왔을 때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데 그건 내가 나를 존중하고 아끼고 나는 계기가 오면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이렇게 좀 단단하게 살고 있으면 언젠가 마법적인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희망도 좀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마법 거울의 설정이 너무 좋았답니다. 여러분들 좋았다니까 너무 기쁘고요.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람 한번 불어왔던 그 자극이 이 동화에서 거울 같은 역할을 한 존재가 영희님이 아닌가. 제 입으로 하고 라는.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왜냐면 저희에게 같이 해볼래? 라고 하는 맞아요. 그 제안을 또 물론 용기를 가지고 수락한 저희의 멋짐이 있지만 칭찬이 돌고 도는군요.
자화자찬이 돌고 도는군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비춰주는 빛과 같은 거울이 없었다면 또 맞아요. 제가 그거를 승낙할 수 있었을까? 그러고 보니 세상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이 많아지네요. 네. 그렇네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같이 할까요라고 제안했을 때 여러분이 거절했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세상은 나를 돕지 않아. 나는 우울한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다 슬프게 혼자 죽었겠죠. 여러분이 제 삶을 구원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법 거울이 아니냐. 오늘 명언지 주기. 자, 거울님들 힘내서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이제 피드백 남겨주신 분들을 보니까 청소년에게 책을 권하는 입장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도입부에서 이 책을 읽는 게 그 청소년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것인가. 그 동화인 만큼 더 어린 친구들이 읽어도 돼요. 충분히 초등학생? 읽어도 될 법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과 함께 읽는 게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가에 대해서 네, 이내님 생각이 궁금해요. 저는 일단 이 책을 번역하신 김지은 평론가님 제가 너무 좋아해서요. 김지은 평론가님이 번역을 하셨다는 거에서 이미 이 책이 멋진 책이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동화적이고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되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힌다고 해서 내용이 가벼운가 생각해보면 내용은 또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이 책을 읽게 되면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책이어서 많은 아이들하고 또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도입부에서 이 책을 옮긴 분이 김지은 평론가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지은 평론가님 팬 되게 많으시죠? 이거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왕자와 드레스메이커 혹은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같은 좋은 책들을 번역해서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김지은 평론가님이 번역하신 책은 약간 믿고 본다라는 것이 있는 게 소수자를 다루거든요. 왕자와 드레스메이커는 크로스 드레서예요. 왕자인데 여자 옷을 입고 싶어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는 말을 더듬는 어린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특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뿐인데 옆에 존재들이 너무 훼손시킨단 말이에요, 글을. 그런데 김지은 평론가님이 그 번역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신 책들은 그 존재들에게 우리를 관심을 가져야 돼. 그 존재들을 도와야 해.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가 내면에 자기 힘으로 문제를 극복해서 해결한다는 게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도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나란히 서 있는 사람. 같이 지내야 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도 공주가 그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수동적 이미지로 되게 소비되는 예쁘다로 끝나는 이미지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의 힘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너무 김지은 평론가님의 색깔이 잘 드러난다. 그 김지은 평론가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언제 한번 초청하고 싶다는 사심을 전하며 감사합니다. 재훈님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은 청소년기야말로 정말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정말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공주들의 이야기가 청소년들에게 정말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어른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는 청소년들은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삶이 또 생길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저는 이 동화책 맨 마지막에 어떤 대사가 되게 멋있었냐면 이 공주들이 이렇게 된 거에는 이 데모가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 마법사였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 안에 이렇게 의지와 용기가 원래부터 존재했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쉽게 번역하면 이들의 부모님이 이들이 금수저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명예를 이용해서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고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정말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그럼요. 여기에 마법사가 했던 대사가 정말 주옥 같은데요. 마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운 최선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어. 이 문장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너는 꽃길만 걸어. 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인생의 기본값은 꽃길이 아니거든요. 저희 살아봐서 알지만 살수록 마음대로 안 되는 일 투성 아닌가요?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기본값이라는 거. 그랬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야?가 아니라 그래 이게 인생이지. 나는 여기서 더 살아나갈 수 있지. 라는 용기를 이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책이란 말이죠. 또 멋있었나요? 오늘 1부부터 다들 왜 이러시죠?
말을 읽게 만든다. 네,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혹은 반드시 읽혀야 한다라는 마음이 이제 동하셨을 것 같아요. 마무리를 이 책에서 저희 또 김지은 평론가님 팬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옴기니의 말에 이 말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샀다라고 감안하고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257쪽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아마도 또 다른 공주 이야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8명의 이야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요? 여러분을 둘러싼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9번째 공주 이야기로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이 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9번째 공주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바꾸어 나갈 세계를 기대하면서 저는 그 이야기에 충실한 독자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서로가 마술 거울 같은 존재군요 라고 말했지만 지금 영상 보시고 응원 주시는 분들도 저희에게 마법 거울 같은 존재죠. 여러분들이 저희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여러분을 강렬하게 응원을 하고요. 서로의 응원이 모여서 저희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며 다음 주에는 여기 나와 있는 공주님들 중에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주일 뒤에 만나겠죠? 아직 구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인터넷 서점으로 달려가시거나 동네 서점으로 달려가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며 네, 이번에는 안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